네,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미 연준이 반기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현저한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석 내용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철저히 뽀개보는 시간, 이 보고서에 현저한 조정이라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지 더 보고서의 가치가 강화되는지 그 내용을 아쉽지만 저희가 직접 보완해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분석한 결론만을 가져다가 쓰게 되더라도 레퍼런스가 저희라는 것을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상 근거 자료, 지재권의 침해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라는 점도 안내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미 연준이 반기 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6일 날 이 반기 안정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됐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월 6일 날 미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즉 이 말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데 금융 시스템이 안정됐다는 말인지, 글로벌 경제가 불경기인데 불경기가 지속될 것인데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것인지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주식 등 일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아케고스 캐피털을 예로 들면서 투자 욕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고 하죠. 자산 가격이 뛰면서 취약성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의 시스템이 적절한 안정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보고서를 이제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은 과거 미연준 의장 및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네. 그 사람이 미국의 중앙은행 미달러를 쥐락펴락, 유동성을 쥐락펴락하는 곳에서 이와 같이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네.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주식시장 거품이야, 버블이야. 가격 오르는 건 나쁜 건데 가격이 올라서 버블이 꼈고 그 버블이 터질 거라는 것, 터지게 되면 많이 아파, 조심해라는 것을 친절하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고를 해줬구나. 미국의 중앙은행 속에서도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모두를 위해서 친절하게도 경고를 해줬구나.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20년 3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폭락을 나타낸 뒤에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져 왔죠. 근데 이 미연준이 경고한 현저한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조정이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 아니라면, 또한 일정 수준 깊은 조정이라고 치더라도 이후에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라면 3월 다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보고서의 의미와는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현저한 조정이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의 주장대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라면 매우 저렴하게 주요 금융상품들의 지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되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3월 초부터 여러 영상 근거 자료를 남겨왔었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에 진행되고 있는 폭락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 왔었죠. 이와 같이 현저한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현저한 조정이 공포의 대상, 투자한 자산을 다 회수해야 되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게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2020년 3월과 같이 매우 저렴하게 주요한 금융상품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되게 돼요. 따라서 어떠한 보고서건 누가 작성을 했건 간에 현저한 조정이라고 말하고자 했다면 우리의 지금 2021년 2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고, 그 뒤에 현저한 조정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야지, 이 현저한 조정이 전략적 의사 과정 속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위기의 시가 되는 것인지 매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왜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누구나 더 유명한, 더 명망이 높은, 아니면 지적인 그 퀄리티가 높은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로 갖출 수가 없게 되고, 일정 기간의 실증 검증 시간이 또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페드는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보고서가 미 연준 의장이 될 정도로 거론됐었던 인물에 의해서 대중에게 공유가 됐지만, 매우 중요한 현저한 조정이라는 것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 단어일 뿐, 그것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말은 자기네들 금융 시스템을 말한 것일 뿐, 그 금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연준이 보고한 이례적인 경고,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미 연준이 대중에게 공유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수개월, 수년간 공유해오고 있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은 2018년 06월부터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2018년 06월서부터 진척도만 달라졌을 뿐 유사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진척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처음에 접하게 되면 어렵다고 느끼게 되지만 특정 경제지표의 분석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진척도만 달라질 뿐 이전에 분석했었던 내용이 얼마나 적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더 이상 어려운 내용이 사라지게 돼요.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 연준이 이례적인 이 조정을 경고를 하는 내용이 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실물 경제가 향후에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빼고 조정을 말하게 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 속에서도, 아니 전략을 그러면 투자를 더 해요 말아요, 더 빼야 돼요 말아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참 자네 어느 부서인가, 과거에 그랬었나, 그리고 이름 정도 기억하는 그런 보고서에 불과해요. 물론 기업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한 좀 핫한 이슈, 세간의 주목을 끌만한 이슈 내용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반드시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죠. 세계경제 표준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성장 동력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을 통해서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큰 부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부문과 설비 투자 부문이 되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설업과 관련이 되고, 건설업 GDP의 규모는 제조업 GDP는 서비스업 GDP보다 작지만, 이 건설업에 관련돼서 특정 땅에 건물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멘트 가져와라, 야 여기다가 나무로 이제 틀을 만들고, 철근 갖다가 틀을 만들고, 콘크리트 만들고, 여기에다가 볼트 너트도 가지고 오고, 건물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푸집도 더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다 이제 도기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공하게 되죠. 이러한
건설업 GDP, 작은 규모의 건설업 GDP에 직접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이 건설업에서 돈을 받아가는 모든 이러한 활동들이 제조업 GDP에 다 잡히게 돼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서비스업 GDP에 잡히게 되죠. 즉, 부동산이라는 것은 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크지만 건설업 GDP로 직접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이 건물을 올리는 것만 잡히게 되기 때문에 제조업 GDP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의 첫 번째가 가장 산업 파급력이 큰 것은 부동산 부문이 되게 돼요. 따라서 국가 경제의 경기를 부양하게 되겠다, 부양해야지 되겠다 마음 먹고 부동산을 규제한다. 절대 국가 경제의 실물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국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 건설업 부문을 먼저 활성화를 시켰는지 여러 다른 국가의 정부들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국가 경제의 실물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는 두 번째는 설비 투자, 제조업 경기가 되게 돼요. 우리는 이미 2021년 1월 초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1년 미국 경제 조망,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조망,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 조망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미국은 여전히 부동산 부문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경기를 부양을 해오고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쇠로 만든 솥과 같죠. 그래서 가열을 통해서 얘가 물이 끓어오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한번 물이 끓어오르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불씨를 점점 낮추더라도 이 가열된 기가 오랫동안 실물 경기에 작용하게 돼요.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쇠로 만든 솥과 같아요. 조금만 가열하게 되면 888 설비 투자 경기가 중공의 핵심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물이 금방 끓어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공은 2020년 1분기에만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한 뒤부터 그 뒤부터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축소를 하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중이죠. 이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 지표가 2021년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의 둔화 내지 침체세. 그래서 중공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그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뜨문뜨문 잘라서 이제 설명을 해왔었죠. 이와 같았었던 미국의 경기가 이제 2021년 들어와서 무쇠솥이 끓어오르게 되죠. 이 무쇠솥이 끓어오르는 임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2020년 3분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료되는 현상으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됐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전히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설비투자 경기를 대변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20년 1분기 이후에 마이너스 침체세가 진행되어 오다가 2021년 3월에 와서야 1%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양의 성장을 기록해왔고, 이게 검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 절대 건수예요. 절대 건수는 계속해서 양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를 견인해 온 핵심 성장 동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 부동산 부문이 왜 2021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의 개선세가 침체되는 것인지 이것을 별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앞서서 봤었던 것은 절대 건수, 유닛 단위로 살펴봤던 거고, 얘는 유닛 단위인데 얘가 이제 3월에 2021년 3월이 되고 2020년 3월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34%가 증가하는 양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절대 건수는 좀 침체되고 있지만 기존 주택 판매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 주택 판매는 3월 시적인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즉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상승을 나타난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처럼 상승을 먼저 나타난 다음에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비중이 낮았던 게 지금의 이더리움처럼 여기를 뚫고 가는 키 맞추기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흐름이 양의 성장이 미국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 연준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2020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자산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만 보게 되면, 가격도 2020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버블이 다 폭락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절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경제지표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돼도 30개에서 100여 개까지 수많은 경제지표의 실적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경제지표의 실적을 조회를 한다고 하면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전체를 봐야지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들이 말한, 미연준이 말한 주요한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을 2020년 3월 전서부터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봅시다. 자산 가격이 버블을 낄 정도로 폭등했다? 보세요. 그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냈어요. 여기에 다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의 원인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수명주기를 설정한 내용이에요. 수명주기는 사회과학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방법론이지만,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주요한 금융상품의 분석에 수치적으로 적용하고 그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그 방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게 돼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여기에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수명주기가 설정이 됐고, 1970년도에 태동기를 넘어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붉은색 선이 경유지가의 1차 상승, 일정 기간의 휴지기, 그 뒤에 쇠퇴기까지의 2차 상승생애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불교의 윤회 과정처럼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윤회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여기서 다시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태동기를 넘어서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19년 말서부터 다시 상승세가 높아지다가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지만, 2020년 3월에 출렁거렸지만 현재도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넘어서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0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가격만 보지 말고 미국 주택가격 지수의 현재 가격이 생로병사,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수명주기상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어느 위치에 와 있나요? 평균 상승 속도에 와 있어요. 2020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가격만 보면 폭등이다, 버블로 저게 상승한 거다 착각하게 되지만, 미연준 당신들이 제공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당신이 직접 조회를 해보게 되면 현재 가격은 역사적 평균 속도에 위치하고 위치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다른 자산도 볼까요?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예요.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진척도를 살펴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게 되죠. 여기에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에 녹색 선으로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고, 수명주기가 상승생애가 끝났어요. 2021년 3월에 미달러 가치가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주요한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당시에 뉴스 보도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끝났나? 황당한 얘기죠. 원자재 가격도 3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프레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주요한 원자재 가격들의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설비 투자 경기와 관련도가 높은 원자재 상품들일수록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상승생애가 진행되는 이와 같은 슈퍼사이클 개념이 아닌, 이와 같이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고 새로운 생애가 출발되지 못한 채 이 채널 한마디 반 정도의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되는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즉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가격 데이터의 흐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왜 모르는가? 이와 같은 수명주기를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공개방송에서 이 산업생산지수, 구리가격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왔어요. 똑같은 수명주기예요.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산업생산지수가 이 반등 국면에 진행됨에 따라 원유 가격도 이에 연동돼서
흡족한 2000년 초반과 같은 상승세보다는 제한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평균 상승 속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와 있기는 하지만 얘가 여기를 넘어갈 정도로 버블이 지금 만들어지거나 과도한 상승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부동산 부문의 자산, 설비 투자 부문의 자산을 총 합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식 가격 지수, 뉴욕 종합 주식 가격 지수예요. 얘도 버블이 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나왔었던 그 시절 이후로 현재까지의 상승만 보게 되면, 요것만 보게 되면, 이거 봐라, 상승한 거 봐라, 이게 지금 버블 껴서 급등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말하겠지만, 데이터 조회 가능한 범위는 다 열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투명 중위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상승세가 1990년대 말에 종료가 되게 됐고 2000년 초반 글로벌 경제 호경기 시절에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됐고 그 뒤에 2010년경에 해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종결이 되게 됐죠. 이후에 다시 1차 상승이 진행이 됐고 휴지기가 진행이 되던 과정 속에서 2020년 3월에 폭락이 나왔지만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며 경유지에 바짝 다가서며 2차 상승 생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평균 상승 속도를, 역사적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역사적 평균 상승 속도를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버블이다, 버블 때문에 폭락한다, 이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종합하게 되면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주요한 자산 가격은 버블을 말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평균 속도 정도를 회복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뭔 놈의 버블입니까? 또한 이것이 버블이다 아니다를 좀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자료를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왔죠. 주식 가격 지수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관련된 지표와 상대 강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무엇이냐? 이 지표가 역사적으로 여기 수준까지 오게 된다면 이후에 이 상대 강도 지표의 상승세가 매우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 하한 임계 수준이에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북한에서 맞출 줄은 모르겠지만 핵미사일을 수만 대를 쌓으려 갖고 미국이라는 영토 자체를 지구상에 지우지 않는 한 경제 파탄 정도로 미국이 글로벌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죠. 미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이 역사적 하한 임계 수준에 오게 된다면 이 상대 강도 지표는 탄력적으로 상승하게 돼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라는 게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 더 컸죠.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탄력적인 상승만 남았다는 것을 이 지표가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달리 표현하면 자산의 버블이 꼈기 때문에 현저한 조정이 나온다. 미연준 의장으로까지 지목됐던 사람이 만들었었던 보고서에서 빠진 내용. 글로벌 경제는요, 지금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개선세가 진행되어 왔지만,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하는 정도고, 주식시장의 폭락을 말했어요.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진행되는 경기부양정책 대비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무슨 여기가 버블입니까? 역사적으로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하락 변곡점 부근에 왔을 때 버블을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전략적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아무런 전략적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이런 곳에 업무를 아직 계속하고 있어, 나라는 사람 이름이 무엇이오를 알리기 위한 그냥 쇼일 뿐이에요. 대놓고 말하면 쇼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않아요. 또한 지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현저한 조정이 어떠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글로벌 경제 2021년 2분기가 지금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 와 있는 건지, 계속 좋아지는 게 버블이었고 이제 꺼지는 거에 와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한 현재가 글로벌 경제 호경기인가 불경기인가, 호경기라면 초기종기 말기종 어디에 와 있는가를 명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비중을 더 넣어도 될지 아니면 비중을 다 빼야 될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봤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명확히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2020년 6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글로벌 경제는요, 국내 언론들이 계속 보고하는 것과 같이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폭락, 또한 상반기가 넘어가게 되자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상업은행들의 붕괴가 연기가 됐을 뿐 2020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경제대공황이 넘어서게 되는 폭락, 경제의 대공황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을 어떠한 분석도 없이 국내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했죠. 그렇지만 저희는 2020년 06월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석 자료, 경제대공황을 나타내는 겨울의 장세에 우리는 와 있는 게 아닌 꽃이 피는 봄의 장세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 초부터 폭락 시기에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 반등 국면이 옵니다라고 여러 가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영상 자료를 남겨왔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한 계절에 와 있는지 미 연준이 폭락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겨울의 장세에 와 있는데 폭락이 나옵니다. 자산을 많이 빼야 됩니다. 우리는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에 와 있는데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야지 되겠네. 이러한 내용을 빼고 아무 말도 없이 현저한 조정, 이례적인 보고서, 이 말이나 되는 거 도움이 되지가 않죠.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나면서 상업은행들의 실적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진행된 그 시점서부터 점점점 더 봄의 말기에 진입해서 여름의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죠. 봄의 말기서부터 여름의 장세에 진입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정책적 유도하에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경기의 개선세, 경기부양 정책에 반하게 되게 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 주식시장 폭락이 나오게 된다. 그것도 그 기사를 적는 기자들의 그냥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은 계속 말해주고 있죠. 유동성 장세의 1차 상승, 기준금리가 상승하는데 대세 2차 상승기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100% 진실을 담지 못하는 시절, 언젠가 와서부터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언론을 소유한 사람도 자본가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가 대주주로 있는 언론사는 언젠가 와서부터 뉴스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100%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18년 06월 그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혼란기였었죠. 이와 같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공서적 공부하듯 뉴스 기사를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 펀드 매니저니? 야, 그러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5시 반 전까지는 해외, 국내 보도된 뉴스들 쫙 다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야지. 그게 뭐를 하는 것입니까? 100% 진실이 아닌 뉴스 보도, 누군가의 의도가 농후하게 깔려져 있는 뉴스 보도, 진실이 왜곡된 그러한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고서 그것을 학습한 펀드 매니저는 여러 고객들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특정 경제 현상이 발생됐을 때 바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는 분석한 영상 자료를 먼저 남기고 그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전에 진행했었던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재밌죠? 고가의 기술적 분석.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땅바닥을 만들던 거기다 피카소의 그림을 그리던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격의 흐름을 기술적 분석으로 맞추기가 힘들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또한 그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했었던 내용을 다른 각도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를 갖춘 곳, 한결된 분석 내용과 그것의 진척도만 더 살필 뿐 이전의 분석 결과가 뭐 180도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곳, 바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성격한 조종을 말하려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와 있는지 볼펜으로 찍으세요. 봄을 찍으셨죠? 그럼 봄에 초기, 중기, 말기에 어디에 와 있는지 찍으시고 성격한 조종을 말하세요. 못하시겠다면 성격한 이례적인 조종 같은 거 본인의 이름이 뭔지 알리는 행위 하지 맙시다. 미국의 중앙은행까지 가서 그렇게 됐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정도가 됐는데 괜히 더 욕심을 부리지는 맙시다 라는 점을 참고로 발언을 하면서 이번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5월 11일 한국 시간 밤 10시 31분은 글로벌 경제 봄의 말기, 여름으로도 진입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집단 면역을 갖추기 전이고 아직 갖추지를 못했고 2020년 12월에서부터 최소한의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임상 3상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은 국가들은 더 시기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진행한 공개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